자, 오늘은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제국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진나라까지만 진도 나가려고 해요. 자, 우리 그 인류의 4대 문명의 중국 문명 배웠을 때, 그때 우리가 중국 최초의 국가가 어떤 국가였는지 기억나요? 어떤 국가였어요? 잘 맞추면 상을 주고 싶네요. 그쵸, 상나라죠. 그럼 이제 상나라 중에서 제일 꼭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던 문자 있죠. 문자 뭐였죠? 갑, 걸, 문자였죠. 자, 근데 이 상나라가 망하고요. 더 큰 나라, 주나라가 있었죠. 자, 그 주나라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무슨 제도? 그렇죠. 봉건제, 수도와 어, 주변 지역은 왕이, 지방은 혈연관계의 제후들이 통치하게 하는 이런 봉건제를 했는데 문제는 봉건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관계가 점점 약해지고요. 또 왕실이 좀 왕다워야 되는데 너무 왕 바보 같은 이런 왕이 되는 거예요. 막 여자 웃겨주려고 위민족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봉합불 피고 요거 구해주겠다고 왔던 제후들 보면 깔깔깔 웃고 이러한 왕을 본 제후들은 왕 뚜껑이 열리겠죠. 그래서 왕 열받아가지고요. 왕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왕따를 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왕을 왕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음. 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주나라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왕실의 천도, 이렇게 나오죠. 천도라는 말은 수도를 옮겼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원래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이라는 데인데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도를 했다는 거야. 자, 근데 수도를 천도한 이유가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신의 여자를 웃겨주려다가 장난치다가 결국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실제 이민족 들어왔을 때 이걸 지키지 못하고 쫓겨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천도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왕실의 세력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약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실이 나급에 와서는 거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왕권이 약해지니까 각 지방의 제후들이 야, 그러면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가장 센 제후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때부터 모든 제후 국가들이 이제 주나라 왕실이 나급에 있긴 있지만 이제는 내가 주 왕실을 떠받든다기보다는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각 나라를 세우고요. 그 여러 나라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시대. 자,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 이 시대를 이제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춘추 시대 앤드 전국 시대인데, 춘추 시대에는 5개 나라가 있었고요. 전국 시대에는 7개 나라가 있었대요. 자, 교과서 34페이지 춘추 전국 시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춘추 시대에는 이렇게 연두 색깔의 5개 나라, 오패라고 하고요. 전국 시대에는 여기 조금 더 추가돼 가지고요. 조금 더 커지죠? 칠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벌어지다 보니까 어,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강한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똑똑한 인재들이 등용해야 되겠죠. 근데 인재가 신분이 좀 낮네. 노비야. 평민이야. 그렇다고 해서 안 써요? 아니죠. 결국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요.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들이 막 등용하는 거예요. 왜?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 제후들이 부국강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인재들을 대거 등용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학파가 사상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제자 백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 백가. 자, 제자라는 말은 모든 많은 학자. 뭐라고 해야죠? 그 많은 학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다음에 백가라는 말은 백가는 또 백이라는 말이 뭐 헌드레드 100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많은 모든 이런 뜻이에요. 제라는 말도 모든 백이라는 말도 모든 그러니까 제자 백가는 모든 학자 and 모든 학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 국가는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뛰어난 인재들의 등용을 하고요. 그들의 가르침, 뭐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나라를 정비하고 발전해 가요. 그래서 이때 아주 유명한 뭐 여러 학자들이 있고 학파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네 개의 학파예요.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이렇게 네 개의 학파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유가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자, 밑에 보면 이렇게 제자백가가 있단 말이야. 자, 먼저 공자님. 이분이 만든 게 바로 유가라고 보면 돼요. 유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교과서에다가 적어야 될까요? 자, 우리 그냥 교재에다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필기를 하니까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자, 일단 유가는요. 공자. 자, 이 공자님. 사실은 맹자, 순자 뭐 이런 분들 다 유가예요. 공맹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뭐 도덕 정치. 응?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된다.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싸가지 없으면 집안에 맨날 분란이 생기겠죠. 아들이 아빠를 막 욕하고 때리고, 어? 이제 도덕이 무너져, 윤리가 무너져. 그러면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요걸 이제 육아 사상가들, 특히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가는요, 도가는 선생님이 이렇게 또 빼서 정리해 볼게요. 자, 도가는요, 노자, 장자, 뭐 이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요, 뭘 중시했냐면,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거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 자연, 자연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머리를 박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뭔가를 지켜야 되고 어떤 형식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거 스트레스인 거예요.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이 와요. 몸과 마음에. 일찍 뒤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니? 여러분들 지금 공부 막 1등 하면 뭐해? 나 1년 후에 뒤져. 나 죽을 병 걸렸어. 이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노자와 장자는 이거 물 흐르듯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노자와 장자는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거를 도가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묵가. 그리고 묵가. 이분은 묵자라는 사람이에요. 묵자. 밥 묵자. 자, 밥 먹자.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우리 여러분들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니? 밥 한 번 먹을래? 밥 먹자. 이분은 뭘 중시하냐면 사랑해야 된다. 응? 사랑.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가족과 그 단체와 국가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상당히 이상적인 그러한 주장을 했던 분이 묵자예요. 이걸 묵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가 마지막 법가. 자, 법가. 자, 한비자 뭐 이사 뭐 등등이 있는데요. 자, 이 법가는 말 그대로 법. 무조건 법률을 중시한다. 법대로 해야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또 실수할 수 있고 법을 어길 때도 있는데 법대로 하면 나 사형이야.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노력을 하고요. 법이 잘 지켜져서 단시간 내에 이 국가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부강한 국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반발하고요.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가를 채택했던 나라가 그럼 나중에 또 이제 밑에 바로 나오는데요. 저 4번에다가 4번 여기 밑에 나오는데 이거 지금 진나라예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개의 제자 백가의 어,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는 그야말로 축전 전쟁 시대가 도래해요. 근데 이제 전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 이거 지나갔는데 철기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철기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동기 썼단 말이야. 근데 춘추 전국 시대부터는 이제 뭘 썼다? 철기를 썼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철기. 철기로 뭘 만들까요? 철제 무기도 만들고 또 농기구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도 발달, 상업도 발달, 전쟁도 발달,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철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춘추 전국 시대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전쟁은 치열해지고 또 그 전쟁을 한번 겪으면서 사람들은 대단히 피폐해지겠죠. 자, 근데 이 전국 시대를 전쟁 전국 시대를 바로 이 나라가 통일을 해요. 이게 바로 누구야? 어느 나라야? 진 나라야, 진. 여러분 진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지나, 지나 그리고 또 차이나라고도 발음해요. 그 지금 중국을 차이나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바로 이 진나라 때문이에요.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을 최초로 뭐 했다? 통일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체계가 이 진나라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요, 각 국가별로 제후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진나라 통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진나라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엄청 크죠? 어, 자, 잠시만요. 여기 나오네. 어. 자, 이제는 옛날과 같은 제후국가가 아니야. 나 이제 왕이 아니야. 그럼 난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뭐다? 황제다. 그래서 황제라는 말을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진나라의 이 황제를 뭐라고 할까요? 진시황제. 시황제. 왜 이래? 황제의 시발점이다. 시발황제다.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이렇게 네모가 안 될까요? 시황제의 뜻은 뭐다? 시발황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황제, 나 임페리어야. 나 황제야. 내가 시발점이야. 뭐 이렇게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황제를 진시황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사상가 중에서 법가 사상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자, 법가. 법가. 조금 키울게요. 자, 이 법가를 통해서 진나라의 법 질서를 확립해서
전쟁할 때는 굉장히 이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를 가면 군대의 명령, 군대의 법 이거 안 지키면 다 죽여버려요. 어? 전쟁할 때는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너무 전쟁이 끝나는데도 강요하면 반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토만 통일했다라면은 그냥 땅덩어리만 통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진시 황제는 여러 가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해 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일을 해요. 자, 일단 제도는 9년제예요. 9년제. 자, 여러분들 9년제라는 거는 뭐냐? 그래서 요거를 교과서 아까 35페이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그 진나라가 이렇게 영토가 커졌는데, 그럼 옛날에 봉건제는 각 지방의 제후가 각 지방을 직접 통치했죠. 응? 야, 여기는 니네가 통치해.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9년제는 그 지방을 군으로 나눠요. 군. 이게 하나의 뭐라고 볼 수 있다? 군이라고 볼 수 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요게 이제 군이야. 어? 군. 근데 군이 또 너무 커. 그래서 또다시 군 밑에 뭘 둘까요? 또 현을 두는 거예요. 현. 군 밑에 현이 있어요. 우리 지금의 행정구역도 보면 뭐뭐 성남시 중원구 뭐 무슨 동 이러잖아요. 그래서 군 밑에 또 뭘 두었다? 현을 두었다. 그러면 이 군과 그 밑에 현에다가 황제는요 전부 다 뭘 파견하느냐? 지방간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에 있는 수도가 여기 세냥인데 여기가 이제 황제가 있는 수도라면 각 지방에다가 군과 현에다가 뭘 파견하는 거야? 어, 지방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황제 명을 받고 통치하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곳을 황제가 보낸 군, 현, 지대, 지방간을 통해서 통치하는. 자, 이러한 제재를 뭐라고 한다? 군현제라고 하는 거예요. 군현제. 자,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는 지방 세력들이 딴짓을 못 하는 거죠. 황제가 보낸 지방간을 통해서 각 군과 현은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통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각 제후국가, 옛날 봉건제 때 제후국가들이 각각 화폐와 문자와 도량형이 달랐다면은 경제나 어떤 교류가 혼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통일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화폐나 문자 통일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량형이라는 거 뭘까요? 자, 도량형은 각 지역마다 어,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이런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지금 그럼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한 근 주세요라고 하면 한 근이 600g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 갔더니 한 근이 돼지 한 마리야. 6,000g이야. 어떤 데는 60g이야. 뭐 이러면 혼란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원활하게 각 지역이 교류하면서 통일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네요. 아주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 벌어지네. 자, 법가를 채택한 진나라에 여전히 유가사상가들, 유라는 말은 유가사상가를 의미하는데 갱유라는 말은 유가 사상가들을 매장했다. 매장시켜버려. 묻어버려. 아니, 지금 법과 진나라에서 육아를 이야기해? 매장해? 진행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분서라는 말은 뭘까? 분서. 분서라는 말은 책을 불태우다는 뜻이에요. 분, 불태우다는 뜻이야. 서, 책을 의미하겠죠. 어? 육아, 책을 불태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석갱류 사건은 육아의 책을 읽거나 육아 사상을 주장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가 묻어버리는 이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육아를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분석 갱유 사건을 통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 진시황이 민심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민심을 잃지 못하고 여전히 진시황은 이제 내가 황제니 나 씨발황제잖아. 내가 황제 시작이야. 우리 진나라가 세계적 클래스야. 나 이제 클래스 있게 놀게. 그래서 이제 아방궁 같은 그러한 그 황제 놀이터 같은 것도 만들고요. 아주 화려하게. 만리장성을 또 이제 진나라 시황제 때 쌓아요. 만리장성을 왜 쌓았냐면 자, 우리 교과서 다시 35페이지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만리장성이 위에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북방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유목민족 국가들이 많아요. 유목민족. 걔네들은 유목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했던 나라들인데 얘네들도 이제 이동하고 싶지 않아요. 얘네들 뭐 하고 싶어? 넘어오고 싶어. 그래서 얘네들을 좀 수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성을 쌓은 거예요. 만리나 되는. 요거를 언제 했다? 진시황제 때 했다. 근데 문제는 만리장성을 쌓는다든지 또는 아방궁을 만든다든지 또는 진시황 릉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강행을 하고요. 너무 빨리 만들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공사에 동원됐던 농민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몇 월 며칠까지 공사하기 위해서 농민들 모여! 해서 모이기로 했대요. 그 시간까지 못 오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법을 만들었나 봐. 근데 농민들이 가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 제때에 도착을 못하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늦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야,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떻게 하자? 반란을 한번 일으켜보자. 저 무식한 진시황제, 저 시발황제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라 만들자. 이러한 농민들이 나타나서 결국 농민 반란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우리 학교에 규정이 있지만 규정을 안 지켰다고 단박에 그냥 막 퇴학!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법은 있지만 법이 좀 너무 좀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이러면은 결국 법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고 죽게 된다면 결국 이 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진나라가 통일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법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우리 그 교과서 35페이지 아까 본 김에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밑에 보면요. 여기 아까 사진 한번 또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 진시황제의 능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에 능이 몰래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그래서 요게 발견된 게 얼마 안 됐고요. 발견됐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이 병마용 갱, 어? 8천 개가 넘는 것들이 지하에 이렇게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얼굴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진짜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대. 그 얘기는 뭘까요? 실제 사람을 본따서 이걸 만든 거죠. 말도 보면 병과 마가 있잖아. 병사와 말이 있다는 얘기. 이 말도 생김새가 다 다르대요. 야, 대단한 거죠. 이런 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동원이 되었겠니. 그러다가 나라 망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내려가 볼게요. 여기 아까 그 통일 정책 중에 통일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화폐. 화폐 모양이 어때? 다 특이하죠. 얘는 칼 모양이야. 도전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 화폐 통일을 해가지고 원래 진나라 때 발량전이라는 화폐가 이제 전체 화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 화폐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진나라 때 화폐예요. 자, 도량형, 무게 다는 추, 곡식의 양을 재는 용기. 요것도 다 똑같은 양으로 통일을 한 거고요. 문자도 나라마다 글자체가 다른데 진나라 글자체로 통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시 황제가 잘한 건 있어요. 그냥 땅덩어리만 통일한 게 아니라 화폐 도량형 문자도 같이 통일해서 하나의 차이나 하나의 진나라라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상당히 큰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문제는 너무 욕심부리다가 너무 무리하게 토목공사하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그래서 농민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을 초래하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진나라까지 하는 걸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한나라 이어서 갈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